이거 얘기할까요? 연세대 e스포츠 전공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세대가 이제 e스포츠 전공과를 신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화신님이 좀 갖고 왔는데 네. 얘기를 짧게 좀 한번 해보죠. 최근에 나온 내용 이거 어제인가 네. 그제 네네네. 아니다 한 그저께 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. 야 이거 되게 크거든요. 네, 연세대에서 최초로 e스포츠 전공이란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연대 e스포츠학과 가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선수 육상 이런 쪽은 아니고 전반적인 e스포츠 산업의 뭐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제작이라든가에 관련된 것들을 좀 특화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돼요. 그러니까 저 거기에 교수로 한번 가볼까요? 거기 교수는 누가 해? 그거 나중에 꽂아주는 거 영업 잘 하실. 네. 이런 거 교수는 제가 할 수 있죠. 제가 e스포츠는 많이 했으니까. 뭐 그런 것도 근데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연대면 아닌 것 같고요. 박사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는 석사도 없죠 저는. 교수 되시면서 석사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괜찮아요. 되고. 특수시니까. 네. 교수 말고. 일단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강남으로 가시면. 다른 학과에서도 좀 그런 거를 전공을 한 다음에 이쪽 e스포츠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좀 트랜지션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굳이 묶어가지고 e스포츠 특화, 뭐 매니지먼트, 뭐 마케팅, 컨텐츠 제작 이런 쪽으로 좀 하겠다라는 거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e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스타리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이 된 그 시스템을 글로벌하게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e스포츠의 산업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연세대가 좀 트인 시각으로 만들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저는 되게 회의적인 게 네. 이게 4년제잖아요. 4년 동안 가르칠 게 없어요. 아니 뭘 가르쳐요? 4년 동안 가르칠 게 없어요. 이거 e스포츠 관련돼서. 네. 그리고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졸업생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는 일할 자리가 없어요. 그 정도의 네. 파이가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진짜로.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없이 왜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죠.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졸업생들 쏟아져 나오면은 업계에서 떠나야 되는데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, 진짜로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다른 모든 협회들처럼 나중에 연대 파벌이 생길 거예요. 연대 애들만 해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롤드컵 올스타 대표가 다 연대 출신 애들만 감독을 해. 이거 그런 걸 수도 있죠. 아니요, 제가 봤을 때는 연대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쪽에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그게 아니라 그래서- 페이나 이런 거 안 맞아서 이쪽 취업 안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걸 왜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금 프로게이머 하는 친구들이 여기를 진학을 해서 연습하는 시간 외에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 이런 거를 마련을 해두면은 이 친구들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직업을 찾거나 하는 사회인으로서 다시 진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네. 근데 말씀하신 그런 폐해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 일단은 이거 저는 이 과가 나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대인 게 일단은 e스포츠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e스포츠로 부자 된 사람 본 적 있어요? 없거든요. 프로게이머들만 뭐 얼마를 벌었다 그쵸, 이거지 e스포츠 종사자가 부자가 된 케이스 없어요. 뭐 이렇게 다 그냥 게임 개발사가 돈 벌었고 뭐 이렇게 하지 e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임사가 이 자신의 자사 게임을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하고 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도구지 e스포츠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요. 그러면 e스포츠 종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게임사에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사가 e스포츠 파트를 따로 다 두기는 하죠. 그러면은 근데 e스포츠 파티 그 게임사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? 별로 안 많아요.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갈 만한 게임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 졸업생들 몇 명 나오겠어요? 답이 없어요.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답이 없다.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e스포츠 쪽만 하는 사람들 여기는 연대 나와가지고 이페이 받겠어요? 못 오죠. 그럼 게임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게임사에서
근데 게임사에서 e스포츠 파트를 뽑는데 여기 졸업한 애를 뽑겠어요?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. 아니 국회 토론회 같은데 홀 사장님 불러서 이야기 좀 들어야 되는데. 네,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정원 한 3명씩 뽑아야 돼. 한 1년에. 맞아요. 1년에 한 3명씩 정도면 갈 때가 있어요. 졸업생들이 그러면은 게임사들이 얘 일단 신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. 근데 여기서 막 최소 30명이다. 못 다 쓰지 이걸. 근데 연대에 3명짜리 정원 두는 과를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말도 안 어렵거든요. 되죠. 굉장히 네. 어렵거든요. 네. 어떻게 말도 보면 안 되는 비용이 거죠. 많이 들죠. 예, 그리고 최소 30명인데 네. 저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이게 게임을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선택했다가 망한다고 봐요. 그거는 네. 100% 동의. 네. 100%. 어차피 이게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그냥 공부 잘하는 연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갈 건데 e스포츠가 가면 여기 갈 바에 철학과 가세요. 전 차라리 네, 여기 갈 바에 철학과 가세요. e스포츠 할 수 있어요. 철학과라도. 그렇지. 네. 저는 이게 학과 정도까지가 아니고 MBA 코스의 한 과목, 그렇죠. 청관 과목이고 그다음에 IT 종사하는 사람들도 수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목으로 커리큘럼으로 나가는 건 괜찮다고 봐요. e스포츠 매니지먼트를 네. 좀 더 뭐 심화하는 네.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있을 수 딱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뭐 학과는 오바죠. 네, 오바 진짜 에바 그냥 참치죠. 오바예요 진짜.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사회 무슨 원 해가지고 뭐 고려대학교인데 고려조무대학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뭐 교육원 이런 거 평생 있잖아요. 이런 거. 왜 우리 학교를 왜 우리 학교를 연대로 해 연대로 학교마다 다 있어. 연대로 해 고대 안 돼. 학교마다 다 있어요.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런 데서 뭐 이런 과를 한다. 네. 뭐 이러면 모르겠어. 어렵습니다. 네, 이거는 저는 좀 이거 아니 서울대는 모르겠고 연고? 성대도 있어요. 그런 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. 거기 나오면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 뭐 이런 거 주고 그렇죠. 예, 네. 돈 내고 그냥 이렇게 받는 평생교육원. 네, 그런 거 네. 그런 데들 있어요. 평생교육원도 학사학위 인정되는 데도 있지 않나요? 모르겠어요. 학사학위 네, 그 인정된 데가 학점 있어요. 영양제처럼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. 뭐 그래서 저는 이거가 뭐 정부가 밀어서 뭐 추천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전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돈 벌려면 e스포츠 하면 안 돼요. 돈 벌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게임사들이 직접 다 하잖아요. 지금 맞아요.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도 히오스도 방금 본인 네, 얘기했지만 네. 직접 하다가 손 딱 떼니까는 다 구단도 뭐 이렇게 그냥 다 게임사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도 직접 하고 거기에 이제 대행사들이 있었죠. 온게임넷이나 OGN이나 스포티비나 뭐 나이스게임TV 같은 대행사들이 하다가 라이엇은 이제 대행도 안 하고 우린 직접 하겠어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 일단은 e스포츠 영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일자리가 숫자가 되게 적어요. 네, 진짜 몇 명 없죠. 네, 적어요. 약간 타짜의 그 사장님 같은 거잖아요. 우리 달건이 생활 20명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온 사람 나 하나뿐이다. 어떻게 왔냐? 칼로 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. 그 보면은 미국에 예전에 무슨 뭐 e스포츠 단체들이 막 있었어요. 대회도 하고 그런 데들 다 없어졌고 지금 아마 그 IEM 네, IM.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네. 그거 하나 지금 그 e스포츠 대회 브랜드로 지금 있거든요. 아휴. 그것도 엄청 지금 다 쭈그러들었죠. 그것도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질 확률이 좀 높고 IM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들 ESL? 뭐 다 없어졌어요. 예. 그 ESL. 예, 그 브랜드들 ESL 다 없어졌어요. 네. e스포츠로만 네. 해서 게임 종목사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되게 권위 있었던 대회들 싹 다 사라졌거든. 맞아요. 결국 돈이 안 되니까 사라지는 거고 예, WCG 같은 것도 없어졌죠. 그리고 ISF 이런 것들은 이제 네. 국가가 그냥 하는 지원하는 거. 예, 그런 것들만 억지로 살아있지 그것도 흥행은 안 되잖아요. 돈은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e스포츠 학과라는 거를 만든다는 건 정말 탁상 행정 중에 탁상 행정. 너무 실정을 모르는. 아마 그러면 약간 은퇴 교수나 밀리는 교수들 자리 보전하는 용도로 대충 만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네요. 근데 연대 정도 되면 되게 내부 정치가 네. 짱이라서 이런 거 그런 거 안 만들어 줄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마 내 생각에는 총장님이나 기획처장님 머리에서 그냥 시킨 것 같아요. 시켰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진짜로 생기나?
일단은 뭐 발표했는데 안 생길 수도 있죠. 안 생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. 이게 네. 대학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되게 관료주의적이고 엄청 오래 걸려요. 보수적이고 착착착착 네, 엄청 진행되는 오래 거 걸려요. 하나도 없고.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연대 정도에서는 이게 원활하게 생기는 건 좀 어렵다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판에서는 되게 반길 수도 있거든요. e스포츠가 굉장히 그렇죠. 인정받을 수 인정받았다. 있는, 저는 e스포츠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낭비. 근데 일단 뭐 기사로 보면은 게임 업계는 반발. 반발한다고요? 왜 그런 걸 협의도 없이 진행을 하냐? 아 그건 또 협회 이야기 아닌가요? 일단 뭐 제가 업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그런 아무튼 것도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. e스포츠가 근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면은 연대 같은 그 큰 고민할 대학들 정도로 대학이 이제 꼰대 오브 더 꼰대들의 집단이거든요. 대학이라는 곳이 여기가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게 미상은 판이- 많이 판이 높아졌다. 올라갔다. 예, 미상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고. 그러니까는 우리가 e스포츠 종사자를 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우리 학교의 인재가 e스포츠판을 다 접수하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할 정도로 성장을 한 거는 맞고. 근데 그렇게 정도까지 파이는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년제 대학에서 전문 학과로 다룰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. 그 학교 입장에서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취직이 안 되면은 이제 나와서 뭐 할 거예요? 만들지 근데? 말아야 되는 과가 되는 거죠. 요즘은 순수 학문도 아니고. 네,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게임 분석 애널리스트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게요. 아무튼 요거는 이제 화신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재밌네요. 네, 몇 가지 좀 있는데 다 못 다뤘어요.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유익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유익하죠. 배울 게 되게 많아요. 저는 이게 되게 얕은 지식이라 이제 근데 깊이 이게- 있는 지식이 이게 3시간 말털거리를 준비해 오는 것도 네.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정말 창작의 고통이 정말 준비 이거는- 안 하고 오세요. 그러면 3시간 제가 그래도 금방 가게 해드릴게요. 어떻게? 준비 안 하고 와도 그냥 그럼 청자가 되는 거죠, 청자. 아는 범위에서만 얘기해도 돼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준비 안 하고 옆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. 게임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. 자, 오늘 영애 신봉님하고 화신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영리병원 관련돼서도 되게 좀 몰랐던 시선, 좀 깊이 있는 시선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뭐 케미포비아 관련돼서도 좀 몰랐던 시선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었고, 뭐 딜미터기가 오빠 터져요, 미터기. 딜미터기가 로스트아크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게 사회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정치적인 영역 이런 거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봤고. 미터기 없어져야 된다고. 터뜨려 본 적이 있어야.